이조판서 박처사에게는 남다른 딸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학문과 도량이 깊었으나 태어날 때부터 흉측한 허물을 쓰고 태어나 누구도 그녀와 혼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처사는 딸의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평생을 홀로 살게 될까 근심했지만 박 씨는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짜배기 비범함이 조선을 구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내 딸의 운명이 어찌 이리 기구하단 말인가.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 재주조차 펼치지 못하니. 길고 길었던 인고의 세월, 마침내 하늘이 정한 3년의 약속이 차올랐습니다. 이조판서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이 박 씨와의 혼인을 자청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박 씨는 시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시누이들의 비웃음, 심지어 남편 이시백마저 그녀의 흉측한 외모를 견디지 못해 박 씨를 멀리하고 방 한 칸에 가두어둡니다. 세상의 모든 냉대가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지만 박 씨는 원망 대신 조용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어. 어서 저 흉측한 것을 뒷방에 가두고 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라. 박 씨가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의 허물을 걷어내는 순간 방 안은 태양보다 눈부신 금빛 서광으로 가득 찹니다. 멸시와 냉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양에 정진하던 박 씨는 오늘이 바로 그동안 쓰고 있던 무거운 허물을 벗어던질 날임을 직감합니다. 깊은 밤 그녀가 정갈하게 몸을 씻고 기도를 올리자 어두웠던 뒷방은 신비로운 보랏빛 안개와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뒤흔들 기적이 지금 이 작은 방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빛과 향기에 놀라 달려온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은 태양보다 눈부신 금빛 서광으로 가득 찹니다. 흉측했던 허물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린 자리마다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녀의 발치에는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화려한 비단과 황금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 찬란한 빛 한가운데 해와 달조차 그 눈부심에 고개를 숙일 만큼 아름다운 절세가인이 서 있었습니다. 외모라는 두꺼운 껍데기에 갇혀있던 진실한 아름다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자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늘이 허락하신 제 모습을 찾았군요. 이 허물과 함께 지난날의 서러움도 모두 털어버리겠습니다. 허물을 벗고 절세미인이 된 박씨 부인의 명성은 온 나라에 자자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흉측한 며느리가 있던 자리에는 처녀와 같은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를 외면했던 남편 이시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던 이들에게 박 씨의 변신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 준엄한 경고이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오 부인, 정녕 부인이 맞으시오? 내 눈이 멀어 보배를 돌멩이로 여겼으니 이 어리석은 죄인을 어찌 용서하시겠소? 부디 이 못난 남편을 꾸짖어 주시오. 허물을 벗고 진정한 미인이 된 박 씨. 하지만 그녀의 변신은 단순히 외모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들이닥칠 민족의 순환을 막아내기 위해 숨겨두었던 강력한 도력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조선을 구할 여장부 박씨 부인의 위대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 이시백에게 전쟁의 위기를 알리고 조정의 방비를 서두를 것을 간청합니다. 온 나라에 자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간의 칭송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천기를 살피던 그녀의 눈에 불길한 살기가 포착됩니다. 북방의 찬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피냄새, 곧 조선의 산천을 피로 물들릴 오랑캐의 대침약을 예견한 것입니다. 나라의 앞날에 들이운 짙은 어둠을 보며 박씨 부인은 깊은 탄식과 함께 홀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박씨 부인의 예언대로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위기를 알리고 조정의 방비를 서두를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평화에 젖어 있던 남편과 조정 관리들은 그녀의 말을 여인의 근거 없는 불안이라며 코웃음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박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한쪽에 피화당이라는 별당을 짓고 나무를 심어 기묘한 진법을 설치합니다. 그곳은 훗날 도탄에 빠진 조선을 지켜낼 마지막 성역이 될 터였습니다. 날이 머지않아 북방에서 피바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제 말이 허황되다 마시고 부디 성벽을 쌓고 군사를 정비하소서.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병자호란의 참화 속에서 한양은 불길에 휩싸였고 백성들의 비명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오랑캐의 말발굽 소리가 강토를 흔들고 왕실마저 피란길에 오르는 비극의 서막. 박씨 부인은 두려움에 떠는 시댁 식구들을 피화당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묘한 도술이 담긴 부채가 쥐어져 있었고 단호한 눈빛은 이미 적들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자존심을 건 여장부의 위대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가, 정말로 전쟁이 났구나. 이제 우린 어찌하면 좋으냐? 저 무시무시한 오랑캐들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 아니냐. 조선이 불길에 휩싸인 절망의 순간 모든 남자가 고개를 숙일 때 박씨 부인은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아는 기묘한 도술과 지략. 이제 피화당을 둘러싼 거대한 결전의 막이 오릅니다. 적들이 일제히 불화살을 쏘아 올리자 박씨 부인이 마침내 옥선부채를 들어 허공을 가릅니다. 한양은 불길에 휩싸였고 백성들의 비명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승승장구하던 청나라 적장 용골대는 박씨 부인이 있는 피화당마저 짓밟으려 대군을 몰고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수만 명의 대군이 피화당의 작은 나무 울타리 하나를 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오만한 용골대는 비웃음을 날리며 군사들에게 일제히 불을 지르라 호령합니다. 조선의 남자들도 다 무릎을 꿇었는데 고작 별당에 숨은 아녀자 하나가 우리를 막겠다고? 당장 저 당우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려라. 적들이 일제히 불화살을 쏘아 올리자 박씨 부인이 마침내 옥선부채를 들어 허공을 가릅니다. 그 순간 적들이 내뿜은 불길은 거대한 회오리가 되어 오히려 적진으로 되돌아가고 맑았던 하늘에서는 마른 벼락이 떨어져 오랑캐들을 박살냅니다. 나무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군사로 변해 적들의 숨통을 조이고 피화당 마당의 작은 연못은 거친 파도가 되어 적군을 휩쓸어버립니다. 칼 한 자루 들지 않은 여인의 손끝에서 천지개벽의 힘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대군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본 용골대는 공포에 질려 말에서 굴러떨어집니다. 그는 박씨 부인의 발치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 애걸하며 비참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박씨 부인은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은 오랑캐들을 준엄하게 꾸짖고는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나라의 군대도 막지 못한 침략을 오직 한 여인의 기계와 도술로 잠재운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조선의 땅은 밟았으나 조선의 혼까지 굴복시킬 수는 없다. 당장 물러가 너희 왕에게 전하라. 이 땅에는 아직 너희가 감히 넘보지 못할 기계가 살아있음을. 전쟁은 끝났고 세월은 흘렀지만 피화당의 기적은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외모라는 편견을 깨고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라를 구한 여인 박씨.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받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을,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신화로 남았습니다.